산농사,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 취미제 1단 미니 분재 만들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소재 만들기, 둘째, 도구 사용, 셋째, 스타일 만들기, 넷째, 죽이지 않고 잘 기르기.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샘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자, 소재 만들기 첫 번째, 삽목. 두 번째 방법은 씨앗바라가 있습니다. 삽목이 그래도 아주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제가 이 세 가지를 삽목을 시켰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회양목은 그림에서 보이시죠? 저기에서 일부를 잘라서 작은 화분이 있는 거잖아요. 심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스니스마라금, 이건 향기가 아주 좋은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큰 화분을 직접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가지를 일부를 잘라서 삽목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보면 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나무 어디 가도 많이 볼 수 있죠. 향나무 일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시킨 것이고요. 이외에 삽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소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수목원입니다. 여러분 수목원 가보셨어요? 수목원에 가보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둘러보시고 내가 저거 마음에 든다. 저거 삽목해서 나도 미니 분재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일부분을 전정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 같이 삽목을 시켜서 미니 분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미니 분재 만드는 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 화분에, 그죠? 일정 양의 흙을 넣고 그 위에는 일단 수분 방지를 위해서 이끼를 덮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삽목을 시켜서 보통 여러분 창가 있죠? 창가에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얼마 정도요? 한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반 정도는 놔두어야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는 좀 더 햇빛을 많이 받도록,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햇빛 많이 나는 곳에 놓아두면 잘 자라겠죠. 근데 이 미니 분재는 나무가 식물이 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용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나무의 식물의 뿌리가 나와서 크게 팔착을 해야겠죠.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작으니까 더 이상 뻗어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제어를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뿌리를 뻗칠 공간이 없으니까 억지를 시킵니다. 더 이상 자라집니다. 그 식물이. 그러니까 식물 뿌리가 크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식물은 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원래 식물은 그 영양 생장 그리고 그 생식 성장 이 두 가지를 꼭 합니다. 근데 영양 성장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자라야 돼요. 위로 자라서 하늘로 뻗으려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생식 성장은 번식,
살아남기 위해 뭐 열매, 씨를 나중에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서 번식의 목적으로 생식생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소재를 구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뭐 식물은 또 되겠지만 공원. 여러분 공원에 가시면 나무들이 많죠. 공원에 가시면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여행을 가시다가 어느 골짜기라든가 그죠? 아니면 길가 그런데 저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서 정말 일부분 싹둑 해서 삽목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디에 할 때는 물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물병에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티슈, 그죠? 티슈하고, 그리고 뭐 저장용기, 비닐봉지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부분을 삽목해서 바로 삽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넣어서 그림처럼 저렇게 꽂아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뿌리가 나옵니다. 뭐 다 식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저런 식으로 뿌리가 나옵니다. 그림에서는 철쭉인데요. 이거 처음에 저도 할 때 이게 과연 뿌리가 나올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철쭉은 어디 길가 가다 보면 많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전전가위로 싹둑 잘라서 이런 물병에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한 달 좀 넘으면 이런 식으로 뿌리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흙이 있어야겠죠. 이놈의 흙을 어디서 구입할까요? 잘 아시죠? 거기 적어 놓은 대로 다이소 아니면 인터넷에서 여러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시골에 사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주변에 들, 산, 밭, 뭐 어디 가도 흙이 있으니까요. 흙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재용 용기 구입 역시 그 다이소나 인터넷에 가시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그림처럼 그런 용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죠. 저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구입을 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 판매처 있죠. 그런데 가도 저렇게 작은 용기를 구입할 수 있죠. 근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숨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드릴 같은 걸 이용해서 뚫어줘야 되죠. 세 번째로 재활용 가능한 것이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라믹이나 도자기 있죠. 아니면 대나무 용기 아니면 나무 용기나 돌로 만든 용기를 선호합니다. 그 자연적인 거 있죠.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옆에 또 오른쪽 보면은 지금 미니 분재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과연 뿌리가 나올까 이러한 그 궁금증에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벵갈 고무나무, 여러분 고무나무가 종류가 많죠. 근데 이 고무나무는 정말 생명력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고 다 뿌리를 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스캔답서스, 요거는 실내 정화식물이죠. 요거 뿌리 잘 나옵니다. 꽂아두면 그냥 나옵니다. 그다음에 산세베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저거는 제가 수경법으로 뿌리를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소피아 고무나무, 뭐 인도 고무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것도 저희 회사에 요 고무나무가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갖다가 제가 잘라서
삽목을 시켜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소재 만들기 두 번째로 씨앗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바라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씨앗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들, 큰 씨앗들,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작은 씨앗 같은 경우에는 암발화를 원칙으로 하고요. 큰 씨앗들은 광발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광발화 그럼 말 그대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놓아두고 발화시키는 거고요. 암발화는 깜깜한 곳에 놔두면 발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화시킬 때 발화 키트, 재활용 컵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씨앗 발화 키트가 있죠. 거기에 제가 지금 씨앗을 심어 놨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진에 보면은 지금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수분이 적발하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굵은 씨앗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발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 있죠. 따뜻한 물에 하루 정도 씨앗을 불립니다. 불린 후에 씨앗 발화를 시키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앗 발화 시킬 때 흙으로는 피트모스 아니면 코코피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것을 그 용기 밑부분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씨앗을 살짝 묶고 물을 준 후에 온도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준다 하든가 해서 밀봉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발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식물에 따라서 발화율이나 아니면 발화 기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휴면 타파가 필요한 씨앗도 있고요. 그 휴면 타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식물이 겨울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잠을 깨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산양삼 씨앗 있죠. 이런 건 냉장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냉장고에 냉장실 있죠. 냉장실에 넣어두고 발화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실외, 겨울이죠. 그 실외 어떤 용기에다가 씨앗을 넣은 후에 실외에 땅을 팝니다. 실외에 땅을 판 후에 그 한 30cm 정도를 판 후에 용기를 넣어두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겨울철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한 뭐 2달이나 석 달 그대로 놔두고요. 그 봄이 되면 그것을 꺼내서 그 뭐 어떤 그 뭡니까 용기에다가 그 씨앗을 심어서 그 햇빛 드는데 놔두면 발화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코코피트 있죠. 코코피트, 피트모스 그 발화시키기 위해서 흙 대용으로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요.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모스 이끼입니다. 이끼 말린 이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코코피트는 야자수 있죠. 야자수를 잘게 간 겁니다. 요 두 가지는 보통 씨앗 발화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수분을 오랫동안 잘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피트모스, 코코피트는 또 영양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 발화시켜줄 때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딱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을 어디서 구매하느냐, 사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플랜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식물 전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가면 뭐 다육이부터 해서 뭐 다양한 식물들을 다 팝니다.
팔고요. 그 다음에 씨앗도 물론 팔고요. 그 용기들도 팔고요. 뭐 식물에 관련되는 것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취업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구입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쿠팡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쇼핑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그 웬만한 사이트면 다 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도구 사용.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울 때는 뭐 굳이 도구가 필요 없죠. 뭐 손이 도구니까 손으로 해도 되고요. 좀 그러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 그림에서 보듯이 도구가 뭔지 모르게 뭐 많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그 일본에서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직접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보시면 누구나 알죠. 아, 요거 어디에 사용하면 되겠다 감이 오실 겁니다. 전전 가이드 있고, 요거 구입할 때는 인터넷에서 그 키워드를 식물 관리 도구 아니면은 번제 관리 도구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분재 스타일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에서 보듯이 그 분재 그 식물 있죠? 나무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저게 거의 뭐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보셔도 딱 보셔도 돼요. 모양이 괜찮죠? 이쁘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 그 뭐 씨앗 바라든 아니면 삽목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식물이 나무가 좀 크죠? 크면 저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 철사가 아니고 그 구리나 알루미늄 재질로 된 그 식물 전용 철사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시다시피 식물의 영양을 그러니까 덜 주면서 잘 구부려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기가 쉽죠.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여러 다양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다 자라서 그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힘을 줘가면서 막 구부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린 식물 작을 때부터 그죠? 그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부려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저런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인데요.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게 수분 유지인데요. 이 수분 유지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제가 그 밑에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끼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돌 아니면 솔방울 이런 걸 잘 사용하죠. 이런 거는 그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을 주고 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물을 안 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식물을 죽이지 않고 잘 기르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로
일단은 뭐 힌트라기보다는 일단 좀 자세하게 밑에 글로 적어 놓았는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분재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작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뿌리의 성장을 억제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식물이 뻗어 나가야만 식물이 굵어져야겠죠. 그래야 식물이 윗부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쑥쑥 자라는데 미니 분재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작죠. 식물이 더 이상 뻗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작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식 성장, 영양 성장을 제가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뿌리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식물이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내에서 식물을 잘 키우려면 일정한 습도를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건조하여 말라 죽는 거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 방지하려면 여러분 분무기로 잎이 화렵수 같은 거 큰 것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너무 많이 자주 주면 안 됩니다.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물을 줄 때는 1, 2주 간격으로 해서 한 번 줄 때 흠뻑 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면 관수를 해서요. 어떤 용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러니까 화분을 그 위에다가 놓아둡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놓아두면은 저면 관수로 해서 밑에서 위로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므로 그렇게 한 2시간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식물의 영양제, 여러분 식물이 잘 안 큰다고 해서 영양제를 줄 수가 있겠죠. 줄 때는 특별하게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식물에게 줘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자주 먹는 거 있죠. 달걀 아니면 바나나, 달걀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 이런 걸 여러분 말려서 잘게 분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화분 용기 위에다 살살살 뿌려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흙과 섞어서 식물을 키우면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걀 껍질, 바나나 이런 데는 식물에 자라는데 기본 3대 요소 있죠.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미니 분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는 방법도 많죠.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방법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정원이 있든 아니면 공원에 가시든 그죠? 전전가위를 들고 오시죠. 가서 식물에 일단 아무거나 상관없죠. 일단은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과연 안 해보신 분들은 과연 이래 놓으면 뿌리가 나와서 식물이 자랄까? 여러분 뿌리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시게 되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물병 있죠. 물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은 필요 없습니다. 뚜껑은 필요 없고, 뚜껑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그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스펀지를 팔죠. 그 스펀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뚜껑이 있죠. 뚜껑 사이즈에 좀 빡빡할 정도의 사이즈 정도로 자릅니다. 그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그리고 단면 있죠. 단면을 갖다가 칼로 이렇게 반지름이라 그러죠. 반지름까지 이렇게 그 자른 후에 식물을 거기다 끼우는 거죠. 거기다 끼운 다음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의 줄기를 자연스럽게 이 스펀지에 감싸주겠죠.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그리고 밑부분은 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병마개를 제거하신 부분이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한번 끼워 넣었어요. 앞에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매일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언제 나오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작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거 뿌리인가 아닌가? 여기 너무 궁금하죠? 그 며칠 지나면 그게 뿌리입니다. 이게 조금씩 자라서 길게 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특히 이 수경법으로 이 뿌리를 길게 내면 여러분 그 줄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뻗겠죠? 그러면 이거 제가 다른 그 채널도 만들 예정인데요. 그 석부작이라 해서 그 돌 있죠? 돌을 이용해서 그 긴 뿌리를 그 돌 위에 이렇게 얹혀서, 그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그 석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말고도 그 나무 있죠? 마른 나무에 식물 뿌리를 이렇게 길게 걸쳐서 만드는 목부작도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그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동영상으로 그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그 시청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